네, 저는 아이리더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아이리더 칼림바 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네, 칼림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악기여서 2019년도에 제가 처음 우리나라 국내 1호로 교재를 출간을 했었고요. 현재 6권의 가장 최대 다수의 책을 지금 출간을 했었는데 되게 코로나 때문에 가장 조금 많이들 알게 되시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칼림바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지금 뭐 3,000년, 5,000년 정도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오래된 악기이고요. 아프리카 대륙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전체 대륙에서 칼림바를 다 칼림바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뭐 언어를 다르게 쓰는 것처럼 칼림바도 다른 지역의 케냐 쪽이나 가면 칼림바라고 부르지만 또 반대쪽 지역에서는 뭐 이켐베, 리켐베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 가면 악기박물관에 칼림바라고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은비라, 엠비라 이렇게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게 칼림바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울림통이 없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울림통이 없어도 나무판처럼 도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도마처럼 생긴 판을 플레이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울림통이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시는 악기인데 이렇게 구멍에서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되게 몸 자체에서 울리는, 그래서 체명 악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몸 자체에서 이제 울림통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작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게 가장 큰 분류고요.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목재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호가니, 지금 대부분 분들이 인터넷에 구매 가장 많이 하는 코아라고 하는데요. 무게도 조금 다르고 크기는 거의 다 똑같은데 무게가 조금 이렇게 달라서 조금 더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들을 땐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별이 조금 가죠. 예, 이렇게 코아라는 악기고요. 그다음 메이플이라는 악기는 좀 악기가 밝아서 되게 선호 많이 하시긴 한데요. 소리 자체가 중저음대보다는 이렇게 고음대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윗소리가 조금 더 맑은 악기. 그래서 이 악기는 조금 고음대 음역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또 루즈우드도 많이 씁니다. 가장 무게는 많이 나가고요. 가격도 가장 제일 예,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소리가 고르게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실제 아프리카에서 온 악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핀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망치질해서 두드려 놓은 것처럼 소리가 되게 다르죠. 우리로 치면 조금 잡음스럽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장신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향에 효과를 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한데 조금 틀린 점은 F키 파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건 가장 제일 아프리카 케냐악기 이제 원시적인, 이게 이제 사운드박스 스타일인데 이렇게 조금 날카로워서 위험하긴 합니다. 네, 조금 칼림바라는 게 약간 주술적인 의미도 있다고 해서 음악 치료에 쓰는데, 이런 걸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만의 뭐 치료에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는, 이것도 장신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예, 쉐이크 소리처럼 이런 소리도 많이 납니다. 이건 첫 시간에 만든 선생님이
그 개발하신 키트로 만든 칼림바인데요. 여기다가 각자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피카소 같은 창의력 높은 사람을 높게 치신다고 해서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피카소처럼 약간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칼림바로 몇 곡 치는 줄 알고 들어와 봤는데 뭐 되게 다양한 활동도 하고 예술적, 음악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의 시간도 기대됩니다. 좀 창의력 관련 직업을 하고 싶은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차시 때 오징어 게임 OST를 다 같이 합주를 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본 같은 그걸로도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 속에서도 음악을 찾을 수 있어서 좀 신선했고 재밌었습니다. 오르골은 악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태엽을 돌려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태엽을 돌리면 그냥 소리가 나는 그게 이제 오르골인데 온통에 돌기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머리빗처럼 빛이 길이가 다른 빛이 이렇게 돌기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이건 어쩌면 과학적인 거죠. 진동의 수가 길이가 짧으면 진동 수가 낮아서 이렇게 소리가 높게 되는 거고 또 길이가 길면 소리가 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악보에 이게 이제 줄이 오선처럼 악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들이 펀칭을 들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기존의 주입식 음악인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는 나눠져서 이게 도화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싶은 그림을 다 그려라. 그게 먼저고요. 그러니까 버텀 스타일인데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가 뚫고 싶은 구멍을 마음껏 뚫어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겨울에 이걸 만든 건데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그려서 펀칭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겨울 소리가 나나 봐 우리. 그래서 들려주면 이렇게 자유로운 소리를 만들고 나서 이 음악은 제목을 뭘 붙였으면 좋겠다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창의적인 악보를 만들어서 그 대신 이게 음악이 먼저가 아니라 미술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제목을 붙이고 가사를 붙이고 싶으면 또 가사를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구멍을 더 뚫고 싶어요 하면 더 뚫어서 또 다른 음악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아트 오르골 작업이고요. 저희가 음악을 배우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 당연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를 하는 거.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칼림바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쉽게 인트로를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그 다음 한다던가 이렇게 노래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와 같이 코드 반주만 칼림바로 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멋스러운 연주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칼림바를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나윤선 씨라고 재즈 아티스트인데 재즈곡을 칼림바로 치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오르골을 돌려서 코드를 입혀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칼림바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다양한 타악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케스트라 자리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붐메이커로 합주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악기이기도 하고 다 같이 합주를 하니까 협동력도 길러져서 무서웠어요. 요즘은 유튜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칼림바 유튜브에 대한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 그리고 연주 그러면 연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해야 되고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게 고정 상식이었는데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세계의 모든 칼림바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연주를 그렇게 화려하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댓글들에 너무 좋아요, 너무 최고예요의 댓글은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라 시각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실내에서 계속 연주를 해서 올리는 그런 영상보다 뭐 자연, 뭐 눈이 오는 곳에서 내가 단선율을 하나 연주하더라도 눈이 오는 곳에 포커싱을 해서 연주를 한다던가 그런데 단 우리는 녹음을 할 때 이렇게 다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의 소리를 다 입히는 거죠. 강아지가 짖으면 짖는 대로의 녹음 그리고 또 자연에서 눈이 오는 소리, 비가 오는 소리, 계곡에서 물이 내리는 소리조차도 전부 자기 연주와 같이 합성해서 했는데 그 시각적인 미가 굉장히 사람들의 구독자들한테 좌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책에 대한 연주곡들을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실내에서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조용해야 되고 또 책에 QR코드를 찍었을 때 음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닫혀진 공간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자연에서 하니까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고싸움놀이 전수관 그쪽에 가서 은행나무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영상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음악은 청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진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융합은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그 피카소의 황소 11개의 연작을 보여준다고 하며 이유는 그 연작을 보면서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스타트의 그림은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마지막의 그림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하잖아요. 단순함 그걸 배우는 게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일부러 예술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오르골을 한다든가 칼림바를 창의적으로 논다든가 이런 게 다 우연이거든요. 그냥 우연으로 만들었는데 예술이 되는. 그래서 우연이 모이면 예술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이 예술융합이 아이들한테 아니면 어른들한테 가장 좋은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지 않나 싶어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닌 정말 즐겁게 배울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즐거움이 나의 창의력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곳 못지않은 좋은 예술융합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효과들은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은 가르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배운 교육들은 제가 즐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즐겁다 보니 아이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그런 예술융합 교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가 너무나 힘든 시국이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벗고는 싶지만 이제 그게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코로나에 따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어떤 다른 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집에서 나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기를 바라서 전 국민이 정말 악기의 스마트폰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볍게 한 곡 연주할 수 있고 퇴근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전 국민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반려악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